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짚어볼 최신 자료들이 있는데요. 현재 경제와 시장의 그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자 경제 브리프, 또 투자 분석, 시장 해설 같은 자료들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유로존 경제의 실제 온도를 확인해 보고요. 최근 기술주 중심의 시장 변동성,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흐름은 또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정보가 너무 많죠? 이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 위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죠. 자, 우선 예상과 다른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좋습니다. 10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서비스업 지수라고 하죠. 이게 52.4로 나왔어요. 이건 전달 50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였던 50.8보다도 훨씬 높은 겁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54.8로 9월보다 개선됐고요. 정부 폐쇄 상황인 걸 감안하면 이거 꽤 인상적인 결과죠. 유로정도 좀 비슷해요. 느리지만 어쨌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서비스 PMI가 53으로 나왔는데 이게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좀 부진했던 독일의 서비스 PMI가 54.6으로 아주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이 눈에 띕니다.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제조업 PMI도 간신히 50으로 위축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음. 이렇게 견조한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 발표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지표들만 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명분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자금 시장 경색 우려도 일부 작용은 했지만요. 미국 단기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에 반등한 배경에는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ADP 민간 고용 이게 10월에 4만 2천 명 증가해서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지표는 과거에도 노동부 공식 고용 보고서랑 차이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고용시장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4.2%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요. 4분기는 역시 정부 폐쇄 장기화 이게 가장 큰 변수네요. 하지만 이 위험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 경제 자체는 여전히 강한 확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트럼피노믹스죠. 이게 어떤 예상 밖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가 관세정책인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대법원관들이 행정부 측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가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게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비상경제 권한을 주는 국제비상경제관한법 IEPA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이런 식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행정부가 의회에 명확한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른바 중대문제 원칙, 이것도 거론됐다고 하네요. 물론 심리 분위기만으로 최종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대법관 9명 중에 보수 성향이 6명이라서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설령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서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다. 그러면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럼프노믹스 자체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달러와 가치가 약간 하락하기도 했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현상, 이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공된 자료 분석을 좀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열기가 식는 배경에는 관세 부과 같은 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 그리고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ISM 서비스업 물가지수가 70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걸 보면 물가 압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민심의 변화가 대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요. 트럼프노믹스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법적 걸림돌에 부딪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패배 직후에 다시 가솔린 가격 인하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게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었어요. 그러면서 2.85%는 급락했죠. 코스닥도 2.66% 떨어졌고요. 시장 분석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 약세나 일부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AI 투자 비용 부담 증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한 팔란티어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AI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걸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기술주들의 가격 부담에 있다는 분석이 주배적입니다. 맞습니다. 10월 하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좀 과열 양상을 보였죠.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26%를 넘어섰어요. 이런 단기 과열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시장이 우려하는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 리스크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 점차 완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AI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막대한 자금 조달 문제, 늘어나는 투자 비용, 또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요. 이런 게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급격한 변동성, 이건 지수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고 또 SK 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의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는 결국 기업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 변화를 보면요. MSCI 신흥국 시장 내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IT 섹터 강세에 힘입어서 나란히 1.7%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미국 산업재 섹터는 1.3% 하향 조정됐고요. 일본 통신 서비스는 2.6% 상향, 프랑스 경기 소비재는 1.7% 하향되는 등 국가별,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유틸리티랑 경기 소비재 섹터의 이익 전망 가 가장 부진했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신흥국 대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12개월 예상 EPS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14.8%나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눈에 확 띕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4% 상향됐고 HD 한국조선해양도 2.7% 상향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 기간 동안 예상 EPS가 42.4%나 급감했어요. 기아도 마이너스 5.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2.6% 상향, 마이크로소프트 6.0, 알파벳 5.9% 이렇게 초대형 기술주들 전망치가 상향됐는데요. 메타는 마이너스 3.4%, 테슬라는 마이너스 1.1%로 하향 조정됐네요. 한국 기업들 실적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섹터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원달러 환율 변동이 한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코스피 기업들 EPS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현재 코스피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근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26.1%거든요. 이게 통상 과매수권으로 보는 플러스 15%를 훌쩍 넘은 거죠. 그리고 주간 캔들 차트 기준으로도 단기 과열을 시사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꽤 빠르게 달아올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종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도 좀 있는데요. 최근 1개월간 분석가들이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3개월 전 전망치보다 높아진 기업들을 보면요. 빙그레가 플러스 207.7%, 시어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35.2%, 화승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34.9% 등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반대로 카카오페이는 마이너스 84.5%, 웹젠 마이너스 79.5%, HMM 마이너스 45.2% 등은 1개월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가 향후 3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7년까지 합산 영업이익 증가율 과거 3년 대비해서요. 이 증가율 상위 종목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증가율이 무려 134.7%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처럼 대형주와 중소형주 또 섹터별로 이익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협회 ICI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가구 중에서 ETF를 보유한 비중이 2020년에는 9.1%였는데 2024년에는 12.8%, 약 1,690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 자문가들이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ETF를 활용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요. 2013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보면요. 종합증권사 채널에서는 ETF 비중이 9%에서 31%로 늘었고요. 수수료 기반 자문 채널에서는 18%에서 45%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운용 비용, 또 세금 측면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거래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네, 특히 그 거대한 규모의 연금 시장에서 ETF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연금 계좌인 IRA,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죠. 이게 총 잔고가 17조 달러, 2024년 기준으로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계좌 보유 가구 중에서 전통형 IRA 가입자의 32%, 그리고 로스 IRA 가입자의 37%가 ETF를 편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합니다.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쿨 ETF가 인기를 끌면서 순자산 총액이 12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40%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기존 커버드콜 전략의 단점을 보완한 2세대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주가 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방어해주는 버퍼형 ETF 또는 주가 하락 시 손실을 제한하는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사용하는 ETF 같은 거 이렇게 옵션에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ETF를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EMP, ETF 매니지드 펀드 역시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설정액이 2조 1천억 원에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해진 ETF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AI, 전력, 그리고 방산 우주. 이 세 가지 축이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투자 테마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AI입니다. AI 투자는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GPU 같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구축,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고속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 사슬이 다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행사에서 강조했듯이 차세대 칩인 블랙웰과 루빈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죠. 2026년 말까지 누적 매출 5천억 달러, 출하량 2천만 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무어의 법칙이 끝나고 가속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AI 서버 출하량은 내년 2025년에 올해보다 24.8% 증가한 21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도 이미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400기가급 이상의 고대역폭 스위치나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반도체 칩하고 광학 부품을 하나로 패키징해서 효율을 높이는 CPO, 코패키지드 옵틱스 같은 첨단 기술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수익을 내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건 역시 핵심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비용보다 실제 서비스의 활용, 즉 추론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하거든요. 이 추론 비용을 낮추는 것이
AI 서비스 대중화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전력 소비 증발을 가져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최대 950테라와트/시 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총 전력 소비의 약 3%에 해당하는 정말 막대한 양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현재 약 4.4% 수준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비중이 2028년에는 7%에서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신뢰성 강화, 원자력 발전 재부흥, 또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 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같은 거죠. 이런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그리고 가스터빈을 활용하고요. 중기적으로는 복합 화력 발전,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생산해서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흥미로운 건요.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BYOP, Bring Your Own Power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스터빈이나 신재생 플러스 ESS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분산형 발전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축은 자동화, 오토메이션, 로보틱스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 리쇼어링 정책이죠. 그리고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자동화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0년대 이후 정체된 미국의 노동 생산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 규제 환경, 이런 곳 속에서 공장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이나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것은 사람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건 AI 기술을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확장시키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세대 옵티머스 로봇을 내년 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로봇 기업도 올해 4분기 상장을 추진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AI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는 AI 팩토리라는 비전도 바로 이런 자동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방산 우주 디펜스 스페이스입니다.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관련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미국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골든돔을 구축 중인데요. 이게 우주 공간에서 위성을 통해 위협을 감시하고 요격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HBSTS, 극초음속 탄도 추적 우주 센서 같은 거죠. 이것과 지상 및 해상의 요격 체계를 통합하는 아주 복합적인 방어만 개념입니다. 또한 드론 기술 육성에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산 드론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요. 상업용 드론이 조종사의 가시관을 벗어나서 장거리 비행, BVLOS라고 하죠. Beyond Visual Line of Sight. 이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책과 거시경제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연준이 앞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일 경우에 실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이른바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1995년, 98년, 2019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EU, 영국, 베트남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벌이고 있는 관세 관련 협상 결과,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투자 유치랑 관세 조정을 맞바꾸는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관련 국가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엔화 약세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일본 증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달러 중심 외환 보유고에서 벗어나서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준비자산 중에서 금 보유 비중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자 불확실성 회피 수단일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국제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3 하에서 최상위 안전자산, 티어1 HQLA,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기조와 현물 ETF 출시 승인 기대감 등으로 점차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구리, 희토류, 천연가스 같이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력 자원의 중요성도 지정학적, 산업적 요인으로 인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여러 자료를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의 다층적인 모습, 또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투자 테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강하지만 정책 불확실성하고 시장 과열 우려가 공존하고 있고요. AI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동시에 전력 부족과 같은 인프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구도 변화, 자동화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더해져서 매우 복잡한 투자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 이건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 파생될 2차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에 필수적인 구리나 희토류 같은 특정 원자재, 이걸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혹은 에너지 설비 건설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 현상, 이게 심화될 수도 있겠고요.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나 고용 구조 같은 지역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 요인이나 도전 과제들이 앞으로 투자 환경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정보들을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면서 당신만의 시각을 넓혀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